자, 음운의 변동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 강의를 이제 인강으로 듣는 사람들은 왜 시작과 동시에 막 웃음소리가 들릴까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설명해줘야 돼. 왜냐면 막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 그렇잖아. 아, 소외되어 오는 거야? 아, 인상 봐라. 물론 현장이 제일 좋긴 하지. 근데 웃은 이유는 당연히 하나죠.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촬영하는 저 친구 갑자기 안 되고 있는데요, 막 이러니까 바보 된 거지, 한마디로. 갑시다. 자, 음운의 변동입니다. 크게 뭐가 있죠? 국외음화가 있고요. 자음동화가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현상이 있고, 사이소리, 된소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외음화라는 거는 여러분 국외음화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어렵게 나온다라면 어떻게도 나올 수 있죠? 왜 국외음화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기에는 국외음화라는 건 디귿과 티읕이 무엇을 만나면 이 몸을 만나면 얘의 영향으로 얘가 무엇으로 지읒과 치읒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문제가 변형되고 분명히 원론적인 걸 물어볼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뭐에 변동이니까 분명 변동에 대해서 물어보긴 볼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음은 변동이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면 이 발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이 하면은 이가 바로 국외음에서 모음 이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이 발음은 이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디귿과 티읕은 어디 있습니까? 드트는 어디 있어요? 치조에서 드와 트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위치가 조음 위치가 어디와 어디? 국외하고 치조니까 어떻게 가까워요, 멀어요? 멀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발음은 발음 경제 현상에 의해서 동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 하기 위해서?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서 편하게 발음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와 얘는 어떻게 지금 머니까 발음이 편해, 안 편해? 불편하잖아요. 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니까. 웃음을 우리가 웃는 걸로 그지 하면은 개갈스럽게 웃어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발음을 천천히 해보세요. 굿이랑 굳이랑 어느 게 훨씬 편해요? 굳이가 훨씬 편하죠. 왜? 굿이 이렇게 두 번 발음해요. 굿이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굳이 하면은 입을 많이 안 벌리고도 굳이 안에서 도니까. 그런데 지읒과 치읒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국외에 있잖아요. 국외. 그러니까 이 몸의 영향으로 뭐가 바뀌는 거죠? 지금 좋은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위치가 바뀐다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이런 걸 안겨줘. 디귿과 티읕은 뭘 만나면?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알죠? 아, 알긴 알지. 이건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됐죠? 그래서 발은 무슨 현상이다? 경제 현상이라고 한다. 동화가 되는 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 반대 현상도 있죠? 무슨 현상? 이화 현상 같은 것들이 반대해줘. 왜? 일부러 해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한 거. 이화 현상 같은 것들. 자, 그러면 국외음화는 그 정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거고요. 근데 그거 보면 잔디 있죠? 잔디니까 디귿과 이가 만났으니까 발음이 잔지라고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지 않는 거죠. 왜요? 원래 어원이 잔디가 아니라 잔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외가 아니에요. 디귿과 의가 만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원래 어원이 이거기 때문에 잔지가 아니라 그냥 잔디입니다. 돼야 안 돼요? 의 발음이잖아요. 자음이잖아요. 뭐 발음 나야 돼요? 이 발음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디가 되지 잔쥐가 되지 국외음화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자음동화입니다. 여러분 자음동화는 근데 국외음화도 넓은 의미에선 자음동화인데 그쵸? 자음동화하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비음화와 유음화라는 게 있죠. 자, 짠 해봅시다. 조음점, 조음 위치 뭐가 있죠? 양순,
시조, 경구, 연구, 후, 하열, 하찰, 마찰, 비읍, 유읍, 가다, 가자, 서해, 마누라, 야가 있죠. 자, 비음화 현상이라는 거는 이거죠. 바로 무엇이 아닌 게, 비음이 아닌 게 비음과 만났을 때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뭘로 바뀌어버린다? 비음이 아닌 발음을 비음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음화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더라.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었죠? 세 가지. 빨리 시부리세요. 첫 번째, 바, 다, 가, 뭐, 니를 만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비음이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음절이 끝이 뭘로 끝나고 비읍, 디읍, 기읍으로 끝나고 뒤에 첫 소리가 미음과 니은이 올 때는 얘의 영향으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미음, 얘는요. 니은, 얘는요. 이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는 바뀌는 겁니까? 이거 보면 비음은 뭘로 바뀌고요?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뭘로 바뀌는 겁니까? 니은으로 바뀌는 거죠. 기역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응으로 바뀌니까 뭐는 바뀌어요? 좀 방법은 바뀌고 뭐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요걸 이제 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면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비음하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좀 위치와 방법이 바뀌는 현상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좀 방법이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좀 위치가 바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가 바뀌어요? 방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잘 보세요. 앞에 거의 영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니까 역행동화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 바다니까. 서해 바다 가자고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겁나 멀어. 뭐 하자? 바다가 뭐니까 뭐 나 안 가. 너 혼자 가라. 너 혼자 바다 가라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비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비읍 뒤에 리을이 오거나 디귿 뒤에 리을이 오거나 기역 뒤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이 뭘로 먼저 바뀌고요? 니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발음상. 그러면 이제 비음이 돼버렸죠. 그럼 얘의 영향으로 얘가 무엇으로?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바뀐 게 뭡니까? 둘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동화다? 상호동화가 된다. 서로가 영향을 주는 동화다. 마지막으로 뭐가 되는 거죠? 야, 바다 가라고? 너 안 간다? 알았어. 그럼 마누라야. 모, 여, 라가 되는 거죠. 이러면 얘가 비음이고 얘가 뭘로 바뀌면 되는 거죠? 니은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니까 무슨 동화가 된다? 순행동화가 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자, 발음을 천천히 해보세요. 국민 발음하고 얘와 얘가 만났으니까 얘가 뭘로 바뀔 거예요? 기역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국민하고 국민하고 어느 게 훨씬 편해요? 국민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다? 비음화, 발음, 경제현상. 편하게 하는 거죠. 지금 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뭐가 있습니까? 자, 얘와 얘가 만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읍과 리을이 만났죠. 첫 번째는 뭘로 바뀝니까? 섭리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섭리로 바뀌고 나니까 니음과 비읍이 현상이 또 다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비읍은 뭘로? 미음을 해서 신의 섭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종로 한번 해봅시다. 이음과 니을이 만났으니까 이음이 뭘로 바뀌면 니을이 뭘로 바뀌면 돼요? 니을. 그래서 종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럼 많이 들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새롭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내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내면 될까요? 1번 다음 중 뭐가 다른 것? 의문현상이 다른 하나. 2번 국민. 또 뭐가 있을까요?
국모. 3번 뭐 할까?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봅시다. 있는 걸로 요 세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부 무슨 현상입니까? 비음하죠. 다 비음하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죠? 역행.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순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머릿속에는 이제 뭐 이거 뭐 비음하니까 나머지는 뭐 유음하니 다른 게 아니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는 전부 비음하를 주면은 어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비음하는 역행, 순행, 상호동화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유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음화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아닌 게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얘도 뭐가 바뀌면 안 될까요? 조음? 뭐가 바뀌면 안 돼요? 조음? 위치는 바뀌는 게 아니고 조음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는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리을로 바뀌는 거예요. 유음이 되려면. 그래서 유음은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다?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음절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된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삼음절일 때는 무엇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유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되는 것도 있다?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두 가지의 단뜻을 갖고 있을 때는 비음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삼음절일 때 유음화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음절부터 해볼까요? 밀란, 신라, 천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발음, 민난? 우리 동아군 농민운동은 민난으로 봐야 됩니다. 이래요? 밀란으로 보는 거죠. 천년의 고도 신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라의 명물은 뭐가 있나요? 선덕여왕 막 이렇게. 모든 공부도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우리는 천리도 한 걸음부터.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유음화가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비음화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권의 힘이 있는 공권역, 대만의 명령이 있는 대만영, 횡단하는 도로인 횡단로. 횡단로 아니죠. 횡단보도입니까? 횡단보도입니까? 횡단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송산에는 이장이 사니까 송산리가 아니라 송산리. 그런데 광안리는 이장이 없으니까 광한리. 돼요, 안 돼요? 이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기본할 때 이거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35쪽으로 넘어가면 자음동화입니다. 음절 끝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을 만날 때 서로 밑줄칠까요? 서로 닮아서 편하게 발음하려는 현상으로 발음경제 현상 동그라미. 여기까지. 발음경제 현상. 유음화, 비음화가 하나라도 있으면 동화되어 유음화가 되거나 비음화가 되는가를 확인한다. 밑줄 칠까요? 다시. 자음동화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현상. 밑줄 별표. 뭐가 바뀐다?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위치는 그대로죠. 분명히. 이런 것들 조심히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한번 보실까요? 삼음절이며 단어의 한 단어로 굳어져 있거나 이음절일 때는 뭘로 된다? 리을 되니까 유음합니까? 비음합니까? 유음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음절? 이음절일 때는 반드시 신라, 천리, 밀란, 설릉, 신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문절에는 대관령, 광활루, 광활리, 마철루, 삼천리, 구말로, 구말리, 신설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삼음절이면서 독립성에 있을 때는 비음화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공권의 힘인 공권력, 임진에 일어난 난이라 그래서 임진난. 그렇죠. 의견을 게재하는 건 의견난, 의문을 배우는 이론인 의문론. 그렇죠. 동원하는 힘인 동원령, 상견할 때 갖춰야 되는 예의인 상견례. 그렇죠. 신탄에 이장이 있으니 신탄리, 송산에도 이장이 있으니 송산리 됐습니다. 니은 첨가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많이 겪었죠? 내가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맛있는 음식을 꼭 먹게 돼요. 그런 거 안 느껴봤어요? 어떤 약속도 갑자기 생깁니다. 저는 얘기지만 뭐 사람들이 약속을 잡으면 잘 안 가요. 왜냐면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가면은 그 고등학교 동창들이 보자면 봐요. 술 안 먹어도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 아니까 또 술 안 먹어도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잖아. 뭐라고 해야 돼? 아이 됐어 이 자식아 이렇게 고등학교처럼. 근데 사회에서 이렇게 보신 분들 특히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하는데 아 됐어요. 아직까지 우리 나이 또래 그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연락도 안 오다가 갑자기 아 이제 살 좀 빼야지 하고 딱 이제 금식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해서 야 여기로 나와라. 네? 어딘데요? 그러니까 아우 씨 내가 꼭 먹고 싶었던 거 뭐 거기라고 오라고. 야 네가 이거 좋아하잖아.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해서 와. 아 여기서 천사왕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까지만 다시 먹을까? 막 이런 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아니야 그 매일 밥 먹자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게를 엄청 좋아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게를 먹는데 생각나는데 여기 그 유명한 게집들 있잖아요. 맛있게 막 하는데 뭐 1인에 뭐 10몇만 원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집에서 가까우니까 야 와 금방 와. 여기는 맥주 한잔 해도 괜찮을 거리니까 뭐 여기 바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깜깜깜 계속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계속 또 전화 와가지고 놀리는 거 사진까지 찍어서 그 희한하게 평소에는 그렇게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사진까지 하면서 자 왜 안 와? 빨리 와! 막 이러면서 사탄들이 막 안 갔죠? 안 갔지. 얘기죠. 가면은 또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막 음식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 하면 아, 이것까지만 먹을까? 또 집에서 갈비찜 하는데 아 저것만 먹고 이게 막 이도 저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기필코 내가 목표한 거를 달성하는 날 저것 넌 메뉴에 다 올려놓을 거야 막 이런 거. 그리고 나중에 먹으면 많이 못 먹습니다. 폭식을 하고 싶은데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 바로 나옵니다. 왜? 배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양만 계속 채우면 살 안 찌는데 문제는 계속 먹으면 또 늘어나요. 갑시다. 니은 첨가입니다. 니은 첨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합성어나 뭐 할 때 파생어라는 전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 이럴 때 합성어나 파생어니까 어차피 만들어진 글자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뭘로 끝나야 된다? 자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자음이란 얘기예요.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끝이 나고 뒤에 소리가 뭐가 오면은 이 뒤에 소리가 뭐가 온다라면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온다라면 이 선행 모음이 뭐죠 여러분들? 이와 아가 하면 야죠. 이와 오가 하면 요죠. 그래서 야녀뇨뉴 야녀뇨뉴 이런 것들이 이 선행 모음입니다. 이게 온다라면 뭐가 첨가된다?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겁니다. 합성어도 있고 파생어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니은 첨가는 몰지각하게 잘못 배우면 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 현상은 거의 동일하지만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난 이거 시험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파생어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은 첨가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질적인 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파생어가 하나만 들어가면 얘는 니은, 그냥 니은 첨가고 나머지는 사이 소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사이 소리 현상이면서 니은 첨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을 준 겁니다. 파생어 때문이에요. 파생어. 자 보세요. 솜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불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가?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음으로 끝났죠 분명히. 그런데 뒤에 뭐가 왔습니까? 이몸이 왔죠. 그럼 발음은 어떻게 된다? 솜, 니,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 돼요 안 돼요? 얘는 사이소리 현상도 되는 거예요. 왜? 둘 다 합성어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됐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라 해볼까? 막일. 막 플러스 일입니다. 근데 이 막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접두사가 되는 겁니다. 막 가지고는 의미를 갖지 못해요. 다른 거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막이 이렇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파생어지만 앞에 뭘로 끝났죠? 앞에 소리가 자음으로 끝났죠. 뒤에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이몸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발음은 뭐가 된다? 막, 니, 자음이, 니은이 첨가되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이 왔으니까 다시 무슨 현상이 벌어져서? 비음화가 벌어져서 뭐가 된다? 막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뭡니까? 니은 첨가 현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 플러스 요도 마찬가지죠. 뭐가 왔죠? 이 선행모음이 왔죠. 그러니까 발음은 담묘가 되는 거죠. 식용 플러스 유가 되는 거죠. 기름 유자니까. 뭘로 끝났죠? 이응 자음으로 끝났죠. 뒤에 이 선행모음이 왔죠. 그 발음은 식용 유죠. 그럼 얘는 여기 여름 돼서 뭐가 돼? 식과 용은 다시 되니까 식용 유가 되는 거죠. 궁극적인 발음은. 그래서 식용 유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니은 첨가 이제 문제가 없죠. 니은 첨가 예외 현상입니다. 다음 단어는 미음을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요건 발음 방법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보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죠? 송별련이 아니라 송별연. 그 다음에 담임,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전략이 아니라 절약, 밀약, 촬영, 분열, 선열, 겸양, 겸임, 활용, 금연. 방법 없습니다. 다음 단어는 연음을 해도 되고 니은을 첨가해도 된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왜 별표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발음? 이중 발음입니다. 그래서 금융도 되고요. 연음시켜서 금융도 되고 니은 첨가도 되고 검열 연음시켜서 검열도 되고요. 니은 첨가시켜서 검열도 되고요. 이죽이죽 이거 조심하세요. 이죽이죽도 되지만 이중리죽 사실은 이중리죽은 잘 발음이 안 되는데 이중리죽도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잘 나와요. 우리는 이 발음이 안 나니까 무슨 발음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금야금도 되죠. 연음시켜서. 근데 야금야금 니은 첨가도 됩니다. 됐죠? 세 번째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은 리을로 발음한다. 들릴 들리리가 뭐가 된다?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들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가 똑같은 겁니까 여러분? 막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 플러스 릴이 되죠 분명히. 그런데 이거 다음에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니까 유음화 현상이 벌어져서 들릴이 된다. 왜? 이 음절은 유음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릴.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솔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솔립 한번 해볼까요? 솔 플러스 잎입니다. 합성어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리을에다가 이 몸이 왔으니까 처음에 뭐가 되죠? 솔, 잎. 대표음이 나야 되니까. 여긴 대표음이니까 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니은이 첨가돼서 솔립이 되는 거죠. 근데 얘와 얘가 만났으니까 이 음절에서는 예외 없이 솔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솔립 발음이 되는 거죠. 되셨죠?
다시 또 보시면 서리다 물약 마찬가지입니다. 불려우 알약 알약 동그라미 치시고요. 서울역 또 마찬가지시고. 근데 알약도 알 플러스 약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알약이 먼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만났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알약이. 그러니까 발음할 때 알약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알약 하면서 뭐가 됩니까? 니은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알약 이렇게 돼야 된다. 알약. 여러분들 니은은 한번 쳐서 내려오는 거고 리을은 웨이브 치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알약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약국 가서 주면 저희 약사님 저는 알약 싫어해요. 이렇게. 약사가 뭐라고 할까요? 알약을 먹으셔야 나으셔. 싫은데요. 알약 말고 가루약 주세요. 이렇게.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쵸? 가족끼리 하지 않는 한은 이거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자는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 미추가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 니은 첨가 미추 치시고 니은 첨가 미추 치시고 한일 할일 옷 입다 잘 입다 36 1년대 1년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3년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1년대 3년대 동그라미 치시고 이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대 3년대 잘 입다 등을 2년대 3년대 잘 입다로 발음할 수 있다. 밑줄 별표 치셔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는 뭐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허용되는 겁니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부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인데요.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은 대전제가 있죠. 여러분들 대전제가 뭡니까? 몇 개? 두 개. 첫 번째 뭐가 된다? 합성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파생어가 있는 니은 첨가랑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울림소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울림소리는 결국 뭡니까? 모음과 그 다음에 마누라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합성어이기 때문에 주소리가 있는 거죠. 얘와 얘가 합쳐졌을 때 뒤에 소리가 무슨 소리가? 예사 소리가 무엇으로 되면? 된 소리로 된다라면 무엇이 된다? 사이소리 현상이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이럴 땐 뭘 받쳐 적습니까? 시옷을 받쳐 적는다. 그러면 시옷은 형태소의 개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자, 대표적인 거 거기 나온 것들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사이소리 현상. 초와 불이 있죠. 초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은요. 초, 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됐어요. 이럴 때 앞에 소리가 모음이면 시옷을 받쳐 적는 거죠.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한다? 초, 불이라고 한다. 그럼 발음도 하나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촛불도 되겠죠. 그래서 사이 시옷이 받쳐지면 발음이 몇 개가? 두 개가 허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보면 귀와 밥이 있죠. 귀도 있고 밥도 있잖아요. 들어온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귀, 밥이 되는 거죠. 그 앞에가 모음이니까 받쳐 적어서 뭐가 된다? 귀, 밥이라고 적고 시옷을 대표음을 적어서 먹어도 된다? 귀, 밥 소리도 되더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요. 앞에서도 있지만 솜이불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솜. 아, 이거 니은 첨가는 뒤에서 해야 되는구나. 니은 첨가 벌써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골목 플러스 길.
발음은요. 골목길이죠. 무슨 소리 났습니까? 된 소리가 났죠. 그러면 여기는 사이시옷을 받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이소리 현상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것뿐이죠? 표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표기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발음 똑같은데요? 발음은 똑같겠지. 이런 것이 골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표기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두 번째는요. A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무슨 소리? 합성어니까 뭐? 실제적 형태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울림소리가 와야 돼요.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특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왜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돼야 안 돼요? 얘는 영문이 무슨 소리? 된 소리. 시험 문제 나왔으면 틀렸잖아. 봐봐. 그러니까 얘는 된 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안 울림 소리지 울림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된 소리 현상이지 울림 소리 현상 사이 소리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 설명하고 여기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얘는 된 소리 사이 소리 현상 아닙니다. 왜? 앞에 소리가 모음 아니면 울림 소리로 끝나야 되는데 얘는 안 울림 소리잖아. 영원히 기억은. 그러니까 된 소리라는 거지 사이 소리 현상 아닙니다. 어이씨. 네,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 이 소리가 뭐에 관계없이 울림 소리에 관계가 없이 앞소리가 그러니까 모음이 와도 되고 자음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얘기죠. 뒤 소리가 뭘로 시작하면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올 때는 무엇이 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그러면 저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건 뭡니까? 그래도 얘는 울림이든 안 울리든 두 개가 합성어가 돼야 되는 거고 쟤는 파생어도 허용한 경우잖아요. 그냥 속리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무슨 소리예요? 울림소리잖아요, 울림소리. 울림소리에서 뭐가 된 겁니까? 속리불이라는 무엇이 된 거죠? 니은 첨가가 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와 B에서 여기도 무슨 소리? 울림 소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소리가 뭐가 오면 니은과 미음이 온다라면 니은과 미음이 오면 뭐가 첨가된다? 대표적인 거 코 플러스 날, 뭔 날? 콧날.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한다? 콧, 날. 그러면 하나 더 나오죠. 자, 또 하나. 이 플러스 몸. 합성어죠, 분명히. 발음은 잇몸. 뭐가 첨가됐어요, 지금? 니은 첨가된 현상.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한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고 요것도 구분하셔야 이건 뭐랑 된 소리랑 구분해야 될 거고 얘는 뭐 한다? 울림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울림 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뒤에가 뭐가 온다? 니은 미음. 이거는 울림 소리가 와야 된다. 하나 더. 근데 콧날은 발음 하나 아니에요? 밑에 두 개 세우고 그치. 콧날이 되지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바뀌는 거지. 발음이 왜? 유음화가 벌어질 거니까. 근데 발음 두 개 나고 요렇게 발음이 두 개 난다고 설명은 또 안 되지. 이 발음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비음화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과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두 개가 뭐가 되지만 합성어지만 뭐가 되지 않는 경우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합성어? 한자와 한자 합성어는 뒤에 예사 소리가 뭐가 되더라도 된 소리가 되더라도 뭘 받쳐 적지 않는다? 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인 것 6개만 있다. 뭐가 있죠? 곶간이라고 했다. 곶간 같은 무슨 살이? 새빵살이, 퇴간의 삿간의 숫자, 퇴간간 횟수, 이 6개를 제외하고는 시옷을 받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치자에다가 과목 가자를 보면 한자 합성어입니다. 근데 발음 자체는 어떻게 돼요? 치과라고 나지만 이것을 시옷을 받쳐 적지는 못한다. 왜? 한자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라고 써졌지 여러분들 동네에 무슨 치과라고 써진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거 본 적이 있습니다. 무식한 거지. 됐죠? 그러면 된소리 현상을 봅시다. 된소리 현상. 된소리 현상은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다 된소리를 같이 붙일 거예요. 나온 김에 앞에가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결국은 파열음이죠. 파열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파열음이 안 울림 소리의 대표적인 거니까 그 뒤에 파열음 계열이 다 오면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만 다 뭉치면 되는 겁니다. 바다 가자 다 걸리잖아. 바다 가자 시옷 하나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넓은 의미에서 파열음 계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뭉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된소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골목 길 할 때 뭐가 기역과 뭐가 만났어요 지금? 기역이 만났죠? 된소리는 벌어졌죠? 그럼 그냥 된소리 현상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가? 마찰음이네. 요 그래도 쉬어 들어가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이거예요. 국밥이라는 거. 발음해보세요. 분명히 합성어죠. 국과 밥의 합성어죠. 발음도 국밥이죠. 근데 왜 안 돼요? 앞에가 무슨 소리가 아니라서? 울림소리가 아니라서. 사이소리 현상에서 울림소리가 아닌 걸 허용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뒤에가 뭐가 올 때? 이 모음이나 이 선행 모음이 와서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슨 소리가 돼야 돼요? 울림소리가 오는 합성어가 돼야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까 속았잖아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다시 넘어갑시다.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입니다. 37쪽. 합성어의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난 경우에 발생한다. 우리 했어요. 분명히. 특히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시옷을 표기한다. 이것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줄 칠까요? 사이소리 현상은 일종의 첨가 현상이다. 밑줄 칠까요? 첨가 현상. 그래서 첨가라고 안 하고 일종의 첨가 현상이죠. 왜? 파생어가 해결이 안 돼서. 근데 보통 니은 첨가 현상하면 사이소리 현상을 많이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파생어 때문에 일종의 첨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족불, 귓밥, 모깃불 아까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니은, 미음 앞에서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아랫니, 아랫마을, 뒷머리, 냇물, 갯물, 퇴마루, 제삿날, 훗날, 인못, 깻묵, 빗물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비하고 물도 합쳐도 발음은 뭐가 되죠? 빗물이지 비물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비물이란 발음해요? 야 지금 처마에서 빗물 떨어져 이렇게. 뭐 떨어집니까? 빗물 떨어지는 거죠. 니은 첨가됐잖아요. 요즘은 빗물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릴 땐 빗물 팬티만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빗물 맞고 머리 감고 이랬는데 청정지역이라서 그렇죠. 서울은 잘 모를 거예요. 안청정 지역이라서. 그쵸? 경기도민들 부천도 안청정 지역 아니에요? 옛날에 공장이 많아서. 그 옛날에 공장이 많았던 동네가 부천, 구로 유명한데 가리봉동 요거 있잖아요.
그쪽에다 공장지대.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깨끗하게 굴뚝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지만 다 옛날에 굴뚝이었습니다. 또 부천을 지나면은 인천은 남동 연안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어릴 때 배웠던 그 동네 전부 다 모여 있죠. 이쪽이 좀 그런 동네였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기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깨끗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경기도 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남부 쪽은 없는 것 같고, 없죠. 남양주 남양주 심각하게 깨끗하죠. 도시화가 동해랑 남양주는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깨끗했죠. 남양주는 요즘에야 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지 뭐 있을 만한 게 아니죠. 왜냐면 거기 강이 흐르잖아요. 북한처럼 깨끗한 거는 정말 앵벌이를 하자는 얘기고,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지 않나요? 남양주 요즘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양주 요즘에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데들은 그 신도시가 들어서면은 무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특히나 나이 드신 분 중에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땅 주인들입니다. 분산 좀 무시해주세요. 땅이 많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옷을 새로 바꿔 입진 않아요. 그분들이 장화 신고 농기구 이렇게 들고 가는데 뭐 땅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농사 짓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네? 아, 나이 드셨는데 옷 허름하게 입고 있어서. 농사도 지어? 닭? 닭? 소고기 먹어요. 자기야 닭을 키워? 맨날 계란 가지고. 저번에 그럼 내가 먹었던 계란이 거기서 나온 계란이야? 네. 맨날 단무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잘 보여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 농군의 아들은 군산? 군산이 왜 어때서? 이미 좀 굳어서 더 깔 게 없어. 군산은 우리가 무슨 가옥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초가지 초가집이 아니라, 아니 요번에 그 막 뉴스에도 많이 했잖아. 무슨 가옥? 일본 가옥.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아니 무슨 판상 가옥이 아니라 무슨 가옥이라 그러지? 그 가옥이 원래는 일본식 건물로서 나무로 지어서 이렇게 올린 건물을 하는데, 군산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죠. 계속. 그러니까 옛날 몇십 년 전에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3대 항구 중에 하나. 그래서 한양을 빼면은 전국에서 한두 번째로 잘 사는 동네 군산이. 키로스 가옥이라는 근데 그런데 일본이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광복이 되면서부터 쇠퇴기를 걸어서 지금은 전라도에서도 가장 인구가 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이 좀 더딘 그런 동네가 군산이죠. 군산 가보시면 알 거야. 아마 높은 건물이 있지 않고. 친일파네. 아, 군산이 친일파는 아니고, 저거 역사를 왜 저따구로 갑자기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훅 들어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군산이 50년까지만 해도 잘 사는 동네였다가 70년이 넘어서 개발 계획이 일어나면서 안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가지고 지금은 뭐 가보면 볼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군산에 가보면, 저도 군산에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게 힘들다. 없습니다. 근데 군산 가면 또 유명한 빵집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왜 거기서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성당. 간 김에 나도 줄 서는 거 워낙 싫어하는 데다가 간 김에 줄 섰는데 팥빵하고 뭐 샀는데 그 동네에서 먹는 빵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 나는 내가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다르지? 근데 왜냐면 제가 군산을 간 이유는 그 외고 특강 때문에, 그 군산 외고가 전북 외고가 있어서 갈 때마다 그냥 간 김에 잠깐 들리는데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들은 이 빵 맛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 애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그렇게 빵을 많이 사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순시민들 같은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빵집은 대부분이 40년 내에서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빵집들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했던 빵집을 인수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 몇 신스 막 이렇게 되잖아요. 대부분 몇 년 지나서 거슬러 올라오면 일제강점기 앞뒤로 걸립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가니까 그 밑에서 일했던 빵 제조했던 사람들이 그냥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는 팔아서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오면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고 이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전에 가면 성심당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도로 보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게 친일파가 아니라 그게 다 갖고 그들은 그래서 이성당은 꿋꿋이 그 빵만 만드는데 어느 날 유명해가지고 이제는 전국적인 게 된 거고 성심당도 마찬가지죠. 대전에 가면 저도 대전에 가면은 성심당 거기 가면 꼭 먹는 게 고로케 소보로 튀김 소보로. 근데 하나 먹을 땐 맛있고 둘 먹으면 느끼하고 셋 먹으면 토합니다. 하나 먹을 땐 정말 맛있어요. 저도 그러면 꼭 하나를 먹거든요. 팥 부추 들어간 건 절대 안 먹어요. 그건 먹으면 맛없어. 정말 맛없어. 근데 팥은 진짜 먹을만해. 하나는 따뜻할 때. 그러니까 맛있어. 두 개 먹으면 이제 냄새가 기름 냄새가 올라오면서 셋 먹으면 쟁이 여기서 그냥 가마솥에서 튀기는 느낌. 맛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선물한다고 이렇게 사잖아요. 서울까지 오잖아요. 차에 오만 냄새 다 뱄니다. 기름 냄새. 그래서 저는 기차 탈 때만 사옵니다. 내가 내 차에 뵐 거 아니니까. 근데 너도 나도 냄새 나니까. 맛있습니다. 그런 것들. 근데 먹거리 이런 것들 보면 정말 가볼 만한 곳이고 안 갈 맛인데 그래서 이성능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제 입맛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성심당도 튀김소보로 하나 먹을 때만 맛있고 나머지는 동네 빵집이 난 좋아. 동네 빵집에서 크림빵 먹는 게 난 훨씬 나아. 크림빵을 워낙에 좋아해서 크림 있는 게 그래서 롤케이크 크림이 있는 걸로 먹고 크림 먹는 맛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맛있는지. 국밥도 마찬가지로 부산국밥 맛있다고 해서 가보잖아요. 난 잘 모르겠던데. 그냥 동네에서 먹는 게 나왔던데. 그런 것들. 자 어쨌든 넘어가십시다. 이제 사이소리 세 번째 이모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도 가겠습니다. 두렛잎, 뒷잎, 나뭇잎, 댄잎. 한자는 6가지. 곡간, 셋방, 착간, 숫자, 택간의 수 6개만 시옷을 표기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특이한 사이소위 표기입니다. 잘 보세요. 특이한 사이시옷 표기는 방법이 없는 거 아시죠? 이거는 자주 봐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머리 글자 발음해 보세요. 머리 글자 발음해요? 머리 글자 발음해요? 그렇죠. 근데 아닙니다. 머리 글자입니다. 머리 소리, 머리 기사, 머리빗, 머리말, 인삿말 아닙니다. 인사말, 반대말, 예사말, 예사소리, 농사일, 동아줄, 고래기름, 설거지물, 반말지거리, 고방아, 니은 첨가되거나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발음상으로는 우리 다 일어나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사말 발음해보세요. 인사말 해요? 인삿말 해요? 인삿말이잖아요. 아닙니다. 인사말입니다. 니은 첨가가 될 것 같은데 안됩니다. 그래서 무엇하지 않는다? 된 소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표기에서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사이소리 현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같은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방이 아니라 머리빵, 머리짱, 머리기름, 머릿결, 머릿내, 머릿속, 머리수건, 머릿돌 사이시옷을 첨가하고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같은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잘 보세요. 해프로스님 발음해보세요. 해님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님 자체가 뭐합니까?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뭐가 안 돼요? 합성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 되지 않습니다. 햇님도 잘 보셔야 됩니다. 햇님이에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 안 되는 건 파생어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깃발, 뒷간, 방앗간, 푸죽간, 사윗간 이거 아니고 푸죽간 등은 어근과 전미사 사이 사이시옷을 붙는 밑줄 특수한 경우다.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붙는 특수한 경우.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됐죠? 된 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개의 안 울림 소리가 합성되는 겁니다. 사이 소리 현상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소리가 뭘로 끝나고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 끝나고 뒤에 소리가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된다라면 그때 뒷소리가 예사 소리가 뭘로 발음되더라도 된 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얘는 뭐가 아니라 사이 소리 현상이 아니라 무슨 소리가 된다? 된 소리 현상이 된다. 울림 소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를 보실까요? 37쪽에 사이시옷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고기배와 고깃배가 있습니다. 고기배는 고기의 신체라는 뜻이죠. 그럴 때는 뭡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안 됩니다. 고기의 배니까 고깃배는요. 고기 잡는 선박은 고깃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죠? 고기의 배는 뭐가 됐습니까? 뛰어서 서로 다른 거죠. 뱃속은 뭐가 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닙니다. 뱃속입니다. 그런데 저놈의 뱃속에는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때 뱃속은 추상적인 의미죠. 저거 속 안에는 은큼한 생각을 가지고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추상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개 속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자연현상은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데 안개 속이다. 보세요. 아우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머리가 안개 속이야. 이럴 때는 추상적인 의미죠. 이것도. 이런 추상적인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음운현상 총정리, 교체, 음운 끝소리, 동화, 축약, 탈락, 첨가 다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넘기시면 된소리 대기에서 두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 갈 때가, 갈 곳 요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 니은 미음일 때 미주치세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니은 미음입니다. 합성어 아닙니다.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예요. 용언이에요. 용언.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건 용언의 어간 끝소리 니은 미음일 때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 미주칠까요?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 된소리 발음을 허용한다. 신 따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보세요. 용언의 어간이니까 신 따니까 여기다가 니은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왔어요? 어간에 니은이 왔잖아요. 그 뒤에 뭐가 왔습니까? 그 뒤에 뭐가 왔어요?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잖아요. 코가 오니까 뭐가 되죠? 신고 센소리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합성어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더듬지 마찬가지죠. 기본형은 뭡니까? 더듬다니까 뭐가 온 경우입니까? 미음이 온 경우죠. 다를 붙이면 지 붙입시다. 더듬지 더듬다 마찬가지겠죠. 뭐가 되는 겁니까? 된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안기다, 신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근데 이거는 보세요. 뒤에 사동, 피동, 전미사, 기와 결합할 때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아서 안기다, 신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가 되는 겁니다. 뭐가 온 경우에 사동, 피동, 전미사, 기가 오면 된소리 발음이 되지 않는 것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발음해볼까요? 안 따죠. 붙이면요. 왜요? 안기니까 뭐가 온 겁니까?
철수는 엄마 품에 안기다 그랬으면 자기가 했으면 사동이 되는 거죠. 사동 전미사가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된소리가 안 되고 안기다가 되는 겁니다. 안기다가 아니라. 이것만 구분하자는 얘기예요. 사동 피동 전미사가 오면은 뭐가 되지 않는다? 된소리가 되지 않는다. 기가 왔을 때. 자, 네 번째.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이웃 지읒이 된 지읒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기역 디귿일 때는 된소리를 발음하지 기역과 비읍일 때는 된소리 발음하지 않는다. 발동, 말살, 갈증. 근데 발굴, 불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섯 번째. 별표. 표기상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용격 기능을 가진 관용격은 뭡니까? 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관용격 기능을 가진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 뒷단어의 첫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한다. 문고리, 눈동자, 신바람, 손재주, 물동이, 금음, 딸. 잘 보세요. 고리인데 무슨 고리입니까? 문의 고리죠. 눈의 동자죠. 신의 바람, 손의 재주, 물의 동이, 금음의 달 이런 뜻입니다. 관용격이 들어가는 거. 단 여섯 번째도 별표입니다. 관용격 기능을 가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유리의 잔 아닙니다. 잔은 잔인데 뭘로 만든 잔이에요? 유리로 만든 잔이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장난은 장난인데 뭘로 하는 장난입니까? 불로 하는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관용격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장난이 아니라 불장난, 유리짠이 아니라 유리잔 이런 겁니다. 열이 나는 병이니까 열병, 빨래하는 방이니까 빨래방, 그 다음에 노래하는 방이니까 노래방,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김밥이죠. 김으로 만든 밥이 김밥이. 근데 우리 발음이 김밥 천국 이러잖아요. 그렇죠? 김밥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냉병은 냉병인가요? 냉병인가요? 냉병이죠. 냉이 걸리는 병이니까. 뭐 남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 냉병이라는 것들. 그래서 왼쪽 날개 보시면 된소리로 나지 않는 한자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래요. 관건, 고가, 교과서, 등기, 반장구, 방법, 불법, 인지, 장구, 효과. 맞아. 거기서 체크해 두세요. 체크. 그거를 고치지 않았네. 관건, 고가, 효과. 자, 울림소리 내기 현상입니다. 울림소리 내기. 울림소리가 뭐죠, 여러분들? 모음과 마누라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음과 마누라야는 뭐에 해당한다?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비읍 2번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비읍, 디귿, 기역, 지읒은 원래 뭐지만 안 울림소리지만 울림소리와 울림 사이 사이에서 울림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거를 뭐라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착각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표기하고 있어요? 발음하고 있어요? 발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발음. 원래 이 표기가 발음이 될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울림소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모음과 마누라야만 울림소리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울림소리로 발음이 안 되는 게 발음이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와 무슨 소리 사이에 울림소리, 즉 모음과 뭐 사이에? 이 사이에 안 울림소리 무엇이 온다라면 여기 나온 대로 무엇이 온다라면 바다 가자가 온다라면 얘는 원래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원래가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얘 둘 사이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뭔지 누나와 누나 사이에서 자란 놈이 뭐처럼 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남자죠. 분명히 군대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 안 간 여자와 군대 안 간 여자 누나 사이에서 맨날 그냥 여성한 누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동생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워버립니까? 그러면은 머리 좀 기르면 따워버리죠. 머리 핀 꽂아버리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치마도 입혀본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 예뻐 막 이러면서. 애 낳으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기가 분명히 서서 볼일을 보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치마를 입거나 자기가 그러면서 머리를 기르면서 지가 따워보거나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가부가 있죠. 무엇과 무엇 사이입니까? 울림소리와 울림 사이 뭐가 왔죠? 뭐가 왔으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된대? 안 울림 소리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로? 울림 소리로 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 울림 소리죠. 얘는 무슨 소리? 울림 소리죠. 그럼 얘는 원래는 무슨 소리인데? 안 울림 소리인데 뭘로 바뀌는 겁니까? 울림 소리로 바뀌는 변이음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비읍은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여기 비읍은 울림 소리. 여기 기역은 안 울림 소리. 여기 기역은 울림 소리. 서로 다른 거죠. 그럼 사자는요? 변이음이 벌어진 거죠. 울림 소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때 안 울림 소리 바다가자를 뭐라고 한다?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요. 시옷은 무슨 소리입니까? 변이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뭐가 없어 지금? 이게 울림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 바다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영원한 안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는 얘기지. 같은 이렇게 막 함부로 접근하지 말고. 됐죠? 이해됐어요? 얘는 안 울림소리란 이유는 울림과 울림 사이에 있지만 이 안에는 무엇만 변이음이 되는 거죠? 바다가자만 되는데 얘는 시옷이기 때문에 바다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쟤는 안 울림소리입니다. 조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발음 역시 또 별표 쳐놔야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발음에서 현재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가능한 유형. 아까부터 계속 별표 쳤는데 또 별표 쳐야 돼. 이제는 지겨워서 별표까지 쳐놨어요. 책에다가.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때 나왔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린 나온다고 분명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이소리 현상.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는 사이시옷을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내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이제 안 해도 돼요. 사이소리 현상을 알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나중에 비음화, 유음화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시옷을 무엇으로도 허용한다? 디귿으로도 허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내까. 그 다음에 해살, 햇살. 그죠? 백길, 새빵, 촛불, 전셋집, 배싸공, 바닷속, 힘들어. 모기뿔, 장맛비, 조갯살, 사글새빵, 됐죠? 발음도 힘들어. 그 발음을 좀 그냥 발음 나는 대로 하면 안 될까? 다 알아듣는데 왜 할까요? 이렇게 이게 정확히 나중에 뭐도 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자 표기도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몰라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로마자 표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말의 발음을 하고 그것을 표기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입니다. 왜는 뭘로도 허용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왜는 두 가지를 발음한다 그랬죠. 왜도 되지만 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도 되지만 괴도 되는 거 앞에서 했습니다. 되다도 되지만 뒤에다도 되는 거. 괴담도 되지만
괴담도 되고요. 괴물도 되지만 괴물도 되고 왼쪽도 되고 왼쪽도 되고 퇴직도 되고 퇴직도 되고 뇌졸중도 되고 뇌졸중도 되고 외톨이도 되고 외톨이도 되고 아 힘들어. 회처리도 되고 외처리도 되고 난 발음 하나 할래요. 그거 방법 없잖아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와 오입니다. 어와 오는 단모음이지만 뭐도 허용한다? 여와 요 이중모음도 허용하는 겁니다. 되어가 있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세요. 되어는 되어도 되지만 왜 되어가 될까요? 이 모음이 뒤로 가버리는 거죠. 이 모음이 뒤로 가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되여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니 오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도 되지만 이 모음이 뒤로 가니까 아니 요입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발음은 아니 오 아니 요 둘 다 되지만 표기는 반드시 뭘로만? 오. 어서 오십시 오가 맞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 요가 맞는 거예요? 그죠? 끝말 때는 나중에 요와 오도 조사냐 뭐 어미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뭐 기여 피여 이요 여는요 앞에서 한번 다시입니다. 중요했으니까 다시 모은 거 아니에요. 얘는 무엇을 허용한다? 얘도 되지만 뭐도 돼요? 애도 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얘와 레는 오직 뭐만 된다? 얘밖에 안 되는 거죠. 발음요. 폴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레니까 폴 얘가 되고 다시 뭐가 됩니까? 니은 니은이 만나서 폴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유. 자, 또 그러면 얘는 얘와 레 이외의 얘는 에로 발음을 허용한다. 개집도 되고 개집도 되고 개시다도 되고 개시다도 되고 시괴도 되고 시계도 되고 연괴도 되고 연계도 되고 매별도 되고 매별도 되고 혜택도 되고 혜택도 되고 지혜도 되고 지혜도 되고 계곡도 되고 계곡도 되고 해성도 되고 해성도 되고 통계도 되고 통계도 되고 밀폐도 되고 밀폐도 되고 은혜도 되고 은혜도 되고. 근데 그 시험 문제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분명히 여기 이중모음도 맞는데 뭐 때문에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장모. 요거까지 따지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미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같이 죽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나 이거 낸 사람을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내고 있는지. 우리 재작년에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나?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협소한 문제 내서 그 굉장히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거 너무 진짜 몇 년 차이 나지도 않는 거 이걸 가지고 순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장단음을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맞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았는데 간모음 장모음이 들어갔는데 단모음이 들어갔으니까 틀렸다.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슨 생각일까 도대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발음하나 그렇게? 쥐는 발음하고 하나? 아닐 거예요. 분명 이건 애들 보고 엿먹어봐라 이 문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엿먹어라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이런 거는 진짜 국민청원 해야 돼. 네가 발음해봐 이러면서. 네가 앞으로 발음해서 한 번만 틀려봐. 너 진짜 막 이러 너의 그 모든 급여를 차압하겠다 막 이렇게. 못할걸요? 나도 못하지.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금괴하고 금괴하고 여러분 무슨 발음해요? 금괴. 퇴직 발음해요 여러분들? 퇴직. 외톨이 발음해요? 그러니까 발음은 거의 하나밖에 안 납니다. 이것도 힘들어. 이 정도까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나마. 근데 여기서 단모음 장모음 어떻게 더 구분하라고. 너무한 거 아닌가? 쥐해야 돼. 근데 어떻겠습니까? 나왔으니까. 나오는 걸 어떻게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문제가 약간 치사하고 더럽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부르스 칩니다. 전국적으로. 뉴스데스크가 나오고 난리가 나죠. 할 수 없습니다. 좀 지엽적이고 편협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빨리 피셋이 도입돼야 된다.
여러분 피셋이 오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피셋 수업해보면 환장합니다. 대신 문법은 사라집니다. 거의. 독해하고 추론 이게 나오는데 보세요 한번. 그 전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 피셋 수업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그거 준비한다고 근데 노량진의 그 강사들이 준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익숙해진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피셋에 가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본 것들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학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영어부 예를 들면 재정과 관련된 부서는 영업, 재정, 그다음에 회계 또 하나만 더 해볼까? 뭐 할까요? 총무부가 있다. 나머지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는 부서가 4개 있다. 예를 들면 뭐 법무, 인사, 사장, 또 하나 뭐가 있고 홍보 이렇게 있다. 문제가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되냐면 복도를 중심으로 4개 방이 있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렇게 해봅시다. 순서대로. 첫 번째 조건. 만약에 복도에 같은 라인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다? 같은 부서가 같은 저거 재정이라는 거 다른 거죠. 같은 영업 부서가 맞닿을 수 없다. 이렇게. 아니면 나란히 갈 수 없다. 두 번째 조건. 사장실은 리을이다. 영업부 앞에는 뭐 법무부가 있다. 이런 식의 조건을 몇 개 줍니다. 그리고 다 채워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언어 논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일단 확정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리을. 그럼 여기다가 사장실. 그럼 반드시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재정부서가 하나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4개 중에 하나. 근데 다른 조건을 보고 찾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이게 피셋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수리 언어 능력, 공간 도형 지각. 여러분 공간 지각해서 뭐 입체적으로 막 그려졌는데 여기를 펼치면 뭐가 나올까 이런 거 있죠. 수도권 비슷한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또 문제예요. 어느 게 쉬워요? 이게 쉬울 수 있죠. 단순 암기라도 하지. 빨리 합격하세요. 내년부터 7급입니다. 7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 7급입니다. 이미 발표했죠. 그 다음에 7급을 2년간 해보고 9급을 하자 그랬으니까 9급은 3년 뒤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하는데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럼 뭐 원탁 토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야구 선수가 있다. 야구 선수 A부터 F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짧게면 4명. A부터 D가 있다. 그 다음에 투수 옆에 있는 사람은 옆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A와 마주하는 사람은 포수이다. 포수는 중견수 옆에는 있지만 좌익수 옆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조건 찾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등등등등. 네, 이런 겁니다. 이거 원탁. 아까는 그 층 공간이고 또 하나 이제 언어 논리학도 마찬가지. 좀 쉬운 것들은 그거예요. 정언명법은 화가는 구름이 아니다. 정언명법은 좀 쉽죠. 모든 구름은 뭐 하늘이다. 그러므로 1. 화가는 그렇게 할까요? 구름은 뭐가 될까? 뭐 1번 화가는 하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쉬운 거, 정원 명제가. 이런 식 이게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합격하는 게 낫겠죠? 특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빨리 하는 게 100만 번 낫겠죠?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공간 능력도 들어갑니다. 공간 지각 능력 토예요. 남자분들 그 본 적 있죠? 공간 지각 능력 이렇게 뭐 입체적으로 그려서 펼치면 여기 A와 C가 합치는 곳은 어디냐? 그겁니다. 수리가 갑자기 뜰 거예요. 수리 쪽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독해. 그 다음에 일부에 뭐가 나오고 어휘. 일부가 어휘. 요즘에 어휘가 좀 안 나오는 추세가 어휘. 갑자기 에휴.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저 심심한 사람 내가 문제 한번 줄 테니까 풀어볼래요? 내년을 대비할 사람들. 내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사람 한번 풀어볼래요? 좀 어려운 거 몇 개 갖다 주면 한마디만 할까요? 더러운 대한민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수학 선택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는 수학이 진짜 인기 없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리 영역 파트에서 저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근데 수학적 문제는 아니니까 또 수학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공간 지각 능력은 저도 어려워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조금 하긴 하는데 좀 억지성이 있어가지고 좀 나도 답 안 보면 되게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그거에 좀 빠져가지고 책도 좀 만들고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넘어가셔서 5번째 의니. 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어의 첫 음절 위에 의는 이로, 조사는 뭐로? 에로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에 이런 것도 얘기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의인데 자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논의 대요한대요. 또 뭐도 돼요? 논의도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얘는요? 여러분 구기음화가 일어나서 또 문제가 되겠다. 또 여기에로 하는 게 좀 낫겠다. 뭐로 할까? 협의도 해버렸으니까 그래도 합시다. 마찬가지죠. 글자에 관계없이 뭐도 되고요. 협비입니다. 연음이 돼야 되니까. 또 협비도 되는 거고요. 어떤 거요? 그건요. 아니 똑같잖아. 니가 되든 니가 되든 의와 이니까 연음시켜서. 자, 6번째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에서는 발음이 예외다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7번째 니은 첨가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한번 속았죠? 니은 첨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합성어가 되는 건 대부분 뭐다? 사이소리 현상이 되는 거고 파생어가 되는 거랑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 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3개, 그 다음에 그냥 니은 첨가 하나에서 다른 걸 찾으라고 할지, 그쵸? 아니면 진짜 발음이 다른 걸 찾으라고 할지, 그건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왔을 때 이거는 발음은 다 맞았는데 그럼 뭘까? 라고 생각해보고 장음 단음은 나중에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사이소리와 이렇게 나누니까 하나로 나눠지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번 문제처럼 장음인데 단음으로 해서 틀렸다? 다 틀려야 돼요. 방법 없어요. 찍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암기하시든가. 전 못합니다. 전 과감히 틀릴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기출족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다음 시간에는 이게 문제가 몇 번 로마자 표기를 들어가지 않고 이 문제 풀이를 오늘 다 못하면 이거와 무엇한다? 이권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2권 다 가져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국어의 의문 체계입니다. 1번. 다음의 설명을 고려할 때 제시된 예들 중에서 이중모음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모음은 소리를 내는 도중에 밑줄 칠까요?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이게 무슨 모음입니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걸 뭐라고 하죠? 단모음이라 그러죠. 모음 중에서. 입술이나 혀가 고정돼서가 한 번 소리 내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 어, 오, 우 한 번으로 끝내잖아요. 그걸 단모음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소리가 처음과 끝이 동일한 단모음 이거잖아요. 다시 밑줄.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몇 번 나야 돼? 움직이니까 2번 이상 나야 되는 거죠. 근데 3번 나는 건 없으니까 2번이니까 뭐가 된다? 이중모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기출이 이렇게 나왔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보기를 주고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럼 이제 거꾸로 보기의 거를 단순하게 뭘 만들 수 있어요? 문제화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중모음이 아닌 거. 여는요? 무엇하고 보세요. 여는 무엇하고 맞는 거? 이야? 보세요. 여 발음해보세요. 이어. 이와 어가 발음되는 거죠. 의는요? 의이죠. 의. 그 다음에 와는요? 오아. 이건 그냥 2번 발음 나잖아요. 오와 아가 합쳐진 겁니다. 애는요? 그냥 애지 뭐. 우리 단모음 10개 중에서 근데 선생님 의도 있잖아요. 의는 분명 단모음인데 무슨 성격을 갖는다 그랬죠? 이중모음의 성격을 갖는 단모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중모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 머릿속에 이거 그리셔야 돼요. 서해마누라 야가 있다라면 보세요. 디귿, 쌍디귿, 티읕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위치로는 뭐가 되고요? 치조가 되고 좋은 방법으로는 타열이 되는 겁니다. 삼중체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질로만 묶인 겁니다. 자질이 나왔으니까 자질 문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훈민정음을 만들 때 기본자 자음 몇 개를 잡았죠? 자음 기본자 몇 개입니까? 모음 기본자 몇 개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자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총기를 허용해야 돼요. 이 정도는 쏴버려야 돼. 몇 번을 얘기해. 기본자. 킹세종 오빠가 처음에 만들 때 모음의 기본자 몇 개? 이제 막말을 하는구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5.18 유가족한테 지금 사과해야 돼요. 이 정도면. 모음의 기본자는 몇 개? 3개. 천, 지, 인 3개 있잖아. 그래서 모음은 뭐의 원리? 합용의 원리. 서로 합쳐서 글자를 만드는 거죠. 자음의 기본자 몇 개? 5개. 이렇게 5개잖아요. 자음은 무슨 원리? 가획의 원리라 그러죠. 획을 하나씩 더 그어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기역에다가 획을 더 그으면 크가 되죠. 니은에다가 하나 더 그으면 드가 되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획을 그으면 트. 뭐야? 왜
비음이지. 브, 프, 즈, 즈. 원래 이게 있었으면 현대국어에는 없으니까 히읗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뭘 만든 겁니까? 이체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그럼 이체자를 떠나서 발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발음해보세요. 그, 크 발음 어때요? 크 이렇게 되죠. 위치 같아요, 달라요? 크 하면 혀가 어디 있어요? 밑에 혀뿌리 밑에서 크 이렇게 되죠. 술 먹으면 안 해요? 술 먹을 때 쓴 거 먹으면 이래요? 쓰다 이래요? 혀가 어떻게 돼요? 느드트는 어떻게 돼요? 느드트. 느듯하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트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입술 뒤에서 트 이렇게 되죠 지금.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느트. 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면서 혀 구멍을 막잖아요. 그 하면은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막으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서 세우면 기역이고, 느듯으니까 혀가 이렇게 생겨 먹어서 니은이 된 거예요. 기역 니은. 그래서 상용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느듯으니까 혀에 여기를 띵띵띵 때리죠. 얘는요. 스즈치하면 이빨이 가면서 스즈치죠 무조건. 그래서 여기에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지금 나고 있죠. 우리 이걸 무슨 문자라고 그런다? 자질 문자라고 그럽니다.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소리는 다르지만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읍과 자질이 같은 게 뭘까요? 미음과 피읍입니다. 이해돼 안 돼요? 그러면 기역과 자질이 같은 건 뭘까요? 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체자가 있긴 하지만 이체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이체자가 바로 리을이라는 거죠. 르 발음해보세요. 시작은 누구랑? 니은이 하는 곳과 시작되죠. 근데 마지막 발음 어떻게 돼요? 르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가 한번 웨이브를 친다고 해서 리을 모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채자는 뭐냐면 비슷한 곳에 소리는 나지만 전혀 완전히 같진 않다.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 채자가 되는 겁니다. 뭐 반치음 이런 건 우리가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게 소리가 났구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봅시다. 2번. 다음 중 디귿의 소리 공통자질로만 묶어놓은 것. 1번. 공기가 밑줄. 코를 통과 밑줄. 코를 통과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음아. 비음아는 뭐가 있죠? 미음, 미음, 이응. 그러니까 틀렸죠 이미. 기억은 지우시고요. 좋은 기관의 어떤 부분이 장애를 받는다.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자음이기 때문에 트가 아니더라도 자음은 다 맞는 거죠. 그럼 미음은 일단 맞았어요. 3번.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정이 들어가는 건 뭡니까? 경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는 틀렸네. 경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죠? 지읒, 쌍지읒, 치읒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낼 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뭐가 있죠? 시옷, 쌍시옷, 히읗밖에 없는 거죠. 얘도 아니네. 폐에서 나오는 소리를 밑줄가 공기를 막았다가 그 자리를 터트리는 파여름. 파여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3번. 좋은 기관이 뭐가 되면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 마찰하여 나는 소리는 뭡니까? 마찰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빨리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찰음. 개나리에는 뭐가 있죠? 개, 나, 리. 아무것도 없죠.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2번은 뭐가 있습니까? 하야타에서는요. 야시 있는 거죠. 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사리는요. 고사리. 싸우다는요. 싸우다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 알았어요 1번. 자 4번 갑니다. 4번. 4번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4번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휴시하고 우리 4교시는 2번 더 할 거예요. 4시간은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좀 일찍 가봐야 돼서